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 제2강 고조선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부족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한국 최초의 국가입니다.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지방에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족장들이 다스리는 부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이러한 부족들을 통합하여 성립하였고, 이후 고조선은 철기 문화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 이제 당군 건국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때 이련이 1285년도에 기술한 그런 삼국시대의 역사서입니다. 같은 시대에 김부식이 1145년도에 편집한 삼국사기와 더불어서 삼국시대를 알려주는 그런 역사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고조선 편의 강군 이야기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 한인, 즉 하늘의 신의 아들인 한웅이 인간 세상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선부인 하늘의 징표 3개를 주어서 이제 세상으로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합니다. 한웅은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지금의 묘항산이 있는 그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그곳을 이제 예, 신시라 불렀습니다. 신시란 새로운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인간 세상에 관련된 곡식, 형벌, 선악 등 이제 360여 가지의 일을 치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 한 마리가 이제 와서는 한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자 한웅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햇볕이 보이지 않는 동굴에서 100일 동안 먹으면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곰은 이것을 이제 21일 동안 묵묵히 시켜서 이제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 곰이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옥녀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옥녀는 사람은 되었지만은 이제 혼인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고 그래서 계속 이제 아이를 좀 갖게 해달라고 빌게 됩니다. 그러자 한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서 웅녀와 혼인을 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불렀습니다. 이후 단군 왕검은 이제 장성에서 아사단 지금의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서 조선이라 불렀습니다. 나중에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 사람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책봉하자 이제 단군 왕검은 수도를 정당경으로 옮겼다가 훗날 아사달에 돌아와서 산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군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이런 고조선의 어떤 사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단군 건국 신화는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의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웅이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봐서 이제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건국 시조인 얘 이름이 당군 왕검인데 그 당군 왕검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당군과 이제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왕검을
호칭으로 당시 고조선이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이제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진, 즉 한 사람이 제사장의 기능도 하고 또 정치적 리더의 역할도 하는 그런 사회를 의미합니다.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보여지는 장군 왕검에서 이제 기자로의 통치자의 변화는 고조선의 정치 체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천신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어떤 신성한 권력을 부여받아서 조선을 신정 정치 체제로 통치해오던 장군 세력이 이제 청동기 이 시대에서 철기로의 어떤 문화적 이행에 따른 사회 변동에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자 철기 문화에 기초하여 각지에서 새로 일어난 여러 세력의 수장들이 합의하여서 그중에 가장 유력한 자를 기자, 군장으로 뽑아서 곧 왕들의 왕으로 추대하는 어떤 합의 정치 체제를 갖추어서 국정을 운영하게 된 정치 체제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자는 지금 당군 건국신화에서 언급되어지는 기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면서 변화되었었던 정치 체제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우닝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고조선은 이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주전 4세기경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이제 강성하게 됩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이만이 이제 집권을 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더 확장되는데 이만의 집권기는 고조선 역사상 가장 웅성했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이만 왕조 시기에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서 농업을 발전시켰고 철제 무기로 주변 지역들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의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나라들 사이에서 이제 중개 무역을 독점하여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조선이 강성해지자 중국의 한나라는 이를 경계해서 고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물론 고조선은 이에 저항했지만은 그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어서 주전 108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한나라는 고조선의 영토에 낙랑, 인두, 현돈, 진번이라는 네 개의 군현을 설치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한나라가 네 개의 군현을 설치해서 자기네 지방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때의 시대를 우리가 한사군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나 고조선의 토착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단결하여서 한나라에 이제 대항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한나라의 사군은 점차 이제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낙랑군은 그 이후에 이제 성장하여 발전하는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고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성되었었던 청동기 시대 때 한반도에서 출토되었었던 유물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편에 있는 것이 이제 고조선의 지도고요. 우편에 있는 것이 한반도에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있었었던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부족장들의 어떤 무덤 형태이고요. 고인돌의 크기가 클수록 살아생전에 그 부족장의 어떤 영향력이나 권력이 컸음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나타났었던 뭐 청동 거울, 청동 바물, 청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뾰족한 그런 동검 같은 것들이 이제 한반도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고조선이 등장한 이후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도 여러 나라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는 부여 고구려가, 그다음에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옥저 동해가 자리 잡고요. 한반도 남부에는 마한, 변한, 진안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한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울러서 사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여는 숭하강 주변의 평야와 초원지대에서 몇 개의 부족이 연합하여서 연맹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세력이 강한 부족의 군장이 왕이 되었고, 왕 밑에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관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왕의 권력은 미약하여서 다른 군장이 다스리는 부족의 일에는 전혀 일절 간섭하지 못했습니다. 부여는 밭농사와 목축업을 주로 하였고 12월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제천 행사는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한 해 농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하늘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부여의 제사는 북을 울리면서 신을 맞이한다고 하여서 특별히 영고라고 불렀고, 동해의 제사는 하늘을 향해 춤을 춘다는 의미에서 이제 무천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산만에서는 씨 뿌리기가 끝난 5월과 추수가 끝난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제천 행사가 행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부여에서는 엄격하게 법률이 시행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순장과 부장품의 어떤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순장이라고 하는 장례 제도는 어떤 사람이 좀 권력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식솔들, 이를테면 하인들이라든가 첩 같은 그런 여인들을 산채로 같이 매장하는 그런 장례 풍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 있었을 당시에 사용했었던 물품들을 같이 묻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부장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여는 중국의 한나라와 교류하면서 이제 발전하다가 고구려가 장성해지면서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산간 지역에 자리 잡아서 좀 농경에 불리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였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적극적으로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벌을 하고 또 한 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구려에서는 정복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예를 순상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연맹 왕국을 이루었고 왕 아래는 상가,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는데, 이 서옥제는 신랑이 결혼을 해서 신부의 집에 있는 그 뒤뜰에 작은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이후에 이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혼례 풍습입니다. 그런 서국제 제도가 있었고요. 10월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 옥천은 토지가 비옥하여서 농경이 발달하고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1, 2세기부터는 활발히 정복 전쟁을 벌였었던 고구려의 지배를 받아서 소금이라든가 어물 등을 이제 곡물로 바치게 됩니다. 고구려에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면 옥조에는 민며느리제라는 그런 혼인 풍습이 있게 됩니다. 민며느리제는 혼인할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정해진 그 약혼자의 집인 신랑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성장을 하고 장성하여서 그 집의 며느리가 되어지는 혼례의 풍습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뼈를 추려서
이제 공동 무덤이 목박에 앉지 않은 그런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동해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생활이 녹록하였고 또 방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관어피 등의 특산물로 유명했었습니다.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소나 말 혹은 노비로 보상하는 책화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같은 시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10월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고요. 동해와 옥저에는 왕이 따로 거쳤습니다. 읍금 혹은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이 각 음락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한반도 남부지방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이제 작은 국가들로 이루어진 마한, 진안, 변한의 연맹체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사만이라고 부릅니다. 소국을 다스리는 군장을 신지, 읍차 등으로 불렀고 마한의 한 소국이었던 목지국의 군장이 왕, 인왕으로 추대되어 사만을 대표했었습니다. 사만에는 성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서 종교를 주관하고 소도를 다스렸습니다. 소도는 특별한 신성한 지역이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5월이라든가 10월에 그런 제천 행사를 열리는 그런 신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들어가도 잡지 못하는 어떤 독립된 지역이었습니다. 왜? 성군이라는 거기에 리더가 따로 있어서 그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마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사마는 기후와 토양이 농사짓기에 적합하여서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벼농사를 많이 지었고 씨 뿌리기가 끝난 5월과 추수가 끝난 10월에 제찬 행사를 열어서 풍요를 기원하고 추수에 감사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사만 사람들은 초가지붕에 어떤 방음집이나 비틀집에 살면서 공동으로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사만에서는 공동으로 5월에 씨 뿌리기와 10월에 추수를 마치고 농사의 시작과 끝에 함께 모여 노래와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이것이 두레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레는 터키의 꼬레와 거의 비슷하게 발음이 되어집니다. 중앙아시아 알타이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한민족과 터키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두레와 토레는 비슷한 그런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은 한 공동체나 사회에서 지켜지고 행해지는 어떤 질서나 규율 혹은 관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두레와 토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변화는 철이 풍부하여 낭랑과 외는 일본의 고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고대 국가를 외라고 불렀습니다. 외 등에 수출하였고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변환이 이제 가야국에 병합됨으로써 가야는 철의 생산국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이후 이제 가야는 신라에 병합되게 되는데 신라가 가야의 종주국이 됨으로써 신라의 국력이 강해지는 그런 주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철제 무기 생산은 국력 신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는데 대규모 철 생산이 이루어진 3세기 이후에 한반도는 이제 좀 격동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변한 지역에 있었던 소국들은 이제 가야로 발전하게 되고요. 가야가 이제 통합하게 되고 진안에 있었던 그런 작은 나라들은 신라가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한 지역에 있었던 그런 목지국을 비롯한 그런 소국들은 백제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4세기 초에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은 고구려가 낙랑을 멸망시키고 사만에 있었던 자리에는 신라, 가야, 백제라는 그런 나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한반도 남부의 고대 국가들, 이를테면 가야, 신라, 백제 같은 나라들은 사만의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사만에서 잉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성장했었던 나라들을 나타내는 지도가 좌편에 있는 지도입니다. 윗부분서부터 우리가 부여, 밑에 이제 고구려, 그다음에 한반도의 북동 지역 부분으로 옥저, 그 밑에 동해, 그다음에 남부 지역의 마함, 변환, 진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있는 것이 이제 솥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솥대는 사만시대 때 있었던 그 소도라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어진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어떤 민속신앙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대신앙은 아직도 한국에서 남부 지역에서 지켜지는 어떤 민속신앙 같은 것인데 사실은 이제 소떼신앙 같은 것은 무속신앙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취급되어집니다. 소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에 저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기둥 위에 있는 것이 소떼의 형상이죠. 그래서 소떼 신앙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새가 사람들의 어떤 바람이나 소원을 하늘에 전달해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전히 한국 사회의 어떤 민속 신앙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2강의는 고조선과 한반도에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생성되었었던 부족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